네, 다들 안녕하세요. 84강 한글 표 작성하기 13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완전 정보 06번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화면이 음? 화면 확대가 안 되고 있네요. 이판철님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자, 저희가 완전 정복, 이번 시간에는 완전 정복 6번 문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PDF 파일로 06번 문제 보내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여기 ITQ 기본 저장까지 다 했으니까 이어서 표 작성하기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완전 정복 06번 문제 PDF 파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서 바로 보실 수 있으시면 저와 같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완전 정복 지난 문제를 자, 이 파일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에는 항상 ITQ에서는 세 페이지를 만들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 문제와 4번 문제, 3번에는 괄호 1번, 괄호 2번 문제 들어가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해서 엔터 키를 7번 정도 쳐넣고 이제 저장할 때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는 단축키 눌러서 저장 경로 확인해주고 저장 형식, ITQ에서 요구하는 형식대로 문서를 만들었죠. 그 과정이 지난 시간 강의고 이번 시간에는 만들었던 문서에서 2번 문제 바로 아래에다 이제 커서를 놓고 표 작성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환경 설정을 저와 같이 동일하게 작업하시는 걸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던 건데 여기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화면 맨 오른쪽 아래에 이러한 표가 있어요. 이러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작은 목록 단추,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작은 목록 단추 부분을 누르시면 자, 지금 현재 한쪽이라고 선택되어 있는 거는 보고 계시는 화면에 종이가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한쪽이기 때문에 한쪽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지금 종이가 130%라는 비율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화면을 가득 채워서 폭 맞춤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했죠. 그래서 작은 목록 단추를 누르신 다음에 폭 맞춤을 클릭할 겁니다. 자, 폭 맞춤을 누르게 되면 여기 130은 없어져요. 이 폭맞춤이라는 기능을 자주 쓰기 때문에 여기에도 따로 기능을 빼놓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눌러주셔도 기능은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 해볼까요? 작은 목록 단축 클릭, 폭 맞춤 클릭. 그러면 화면이 넓어졌죠? 넓게 처리가 되었죠. 자, 이번에는 화면에서 뭔가 허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엔터키 기호가 안 보이죠. 예전에는 파란색으로 엔터키 기호가 보였었잖아요. 자, 엔터키 기호를 표시하는 방법은 보기 탭에 가셔서 문단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엔터키 기호가 보여요. 내가 여기에다 엔터를 쳤다, 줄바꿈을 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엔터키 표시를 해놓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조판부는 띄어쓰기라던가 탭 기능을 썼다던가 표가 삽입되었다, 뭐 차트가 삽입되었다 이런 것들을 또 노란색 글씨를 표시해 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 체크해서 써도 되고 필요가 없어지거나 문서 작업할 때 조금 거슬린다 하면 체크 풀어놓고 작업하면 됐었죠. 지금은 작업을 빼고 체크하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문단 부호만 체크를 해서 엔터키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자, 체크되셨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2번 문제는 표와 차트 작성하는 문제죠? 2번 문제에 표를 먼저 작성하고 그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표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완전 정보 06번 문제를 참고해 가면서 한번 표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완전 정복 문제는 PDF 파일이 아니라 한글 파일이에요. 어떤 문서의 이름을 보았을 때 점하고 확장자가 있어요. 점하고 지금 확장자가 HWP라고 보이시죠? 이거는 한글 파일이라는 이름입니다. PDF 파일은 문서에 이런 편집 가능한 문서의 내용을 그림처럼 볼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글 기능을 이용해서 PDF 파일로 먼저 만들어가지고 .pdf 파일이라고 보이죠? 이 파일을 보내드린 이유는 여기 안에 내용을 편집하실 수 없게 그림 상태 그대로 확인하셔서 문제를 확인하시고 푸셔달라는 의미로 PDF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폭 맞춤이 아니라 화면 비율이 130%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시는 방법,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폭 맞춤을 하면 됩니다. 폭 맞춤으로 작업 환경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 정보 06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PDF 파일을 여셔서 이거 PDF 파일 클릭하셔서 이 화면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 화면에서도 폭 맞춤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 마우스로 위로 이렇게 가져가시면요. 이 작업 환경 창이 저절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자, 보세요. 지금은 다시 껐다가 켜서 보여드릴게요. PDF 파일을 열면 이 지금 여기 소리내어 읽기, 그리기, 강조 표시, 지우기 이러한 이 작업 바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면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림 보이시나요? 이게 폭을 맞추겠다. 이 화면의 양쪽 끝에 폭을 맞추겠다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눌러주시면 종이의 양쪽 폭이 커져서 종이를 크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PDF 파일에서는 폭 맞춤을 이 그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 지금 화면이 최대한 폭 맞춤 그림으로 화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종이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던 그림이 지금 아까 처음 그린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진 모습이에요. 최대화가 되었습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PDF 파일 크게 확인하시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PDF 파일이 아니라 영상에서는 한글 기능 파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작성하실 때는 이러한 순서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표의 문제를 보시면 100점짜리 문제예요. 표와 차트를 합쳐서 100점짜리 문제고 표 조건을 보시고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가 6번째 지금 반복 학습인데 조금 어려우시다 하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있는 조건들을 보시면요. 표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이 표와 캡션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글꼴은 도둠으로 하고 10포인트로 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표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에요. 줄은 5줄이고 한 칸, 두 칸, 세 칸 해서 6칸이에요. 자, 5줄, 6칸짜리 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표를 입력하시기 위해서 자, 커서의 위치는 어디여야 됩니까? 2번 문제 바로 아래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 위치에다가 커서를 클릭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커서가 반짝이고 있어요. 이렇게 커서가 여기에서 반짝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커서가 반짝이고 있을 때 표를 만드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입력 탭으로 가야 돼요. 입력 탭에 보시면 작은 목록 단추가 있습니다. 입력 탭을 누르게 되면 여기 안에 모양들이 바뀌죠. 그 탭마다 갖고 있는 내용들로 바뀌는데 입력 탭을 누르게 되면 여기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표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거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입력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자, 표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탭에 작은 목록 단추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가기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표 옆으로 다음 칸에 표 만들기가 있어요. 자, 작은 목록 단추 클릭, 표 클릭, 표 만들기 클릭. 자, 여기까지 안 갈 거예요. 표 만들기 여기를 누르시면 표 만드는 대화 상자가 따로 뜨게 됩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입력 탭에 목록 단추 눌러서 표 옆에 표 만들기 눌러줍니다. 한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꺼졌어요. 자, 다시 보기 탭에 문단보 체크해주고 입력 탭에 자 커서의 위치는 2번 아래에다가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입력 탭에 작은 목록 단추 표 만들기 클릭 그러면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2번 아래에다가 바로 있는 커서 위치에서부터 표를 만들 거예요. 줄수는 5줄, 칸수는 6칸이죠. 중요한 건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해서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수, 칸수, 기타 카테고리에서 글자처럼 취급 체크하신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세요. 만들기 누르면 우리가 놓았던 커서 위치에서부터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표 만들기 해주세요. 줄수 5줄, 칸수 6칸, 글자처럼 취급 체크해서 만들기 누릅니다. 자, 만들기 누를게요. 만들기 클릭.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커서 두었던 위치에서 여기에 새로 커서가 찍혀 있는데
이 커서의 위치와 이 커서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까 표 만들기 전에는 여기에 커서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찍혀 있었죠. 그런데 이 커서의 위치가 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여기 끝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엔터키 기호가 있고 여기에 커서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를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표 자체를 글자처럼 취급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여기 있었던 커서가 여기 바로 뒤에 온 거예요. 그리고 표 안에 커서가 반짝이고 있었던 것은 표 안에 따로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공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표를 작성하실 때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해 놓고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커서가 여기 뒤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표가 만들어지면 표가 만들어지면 여기 아까 있었던 커서의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로 가게 돼요. 여기에 있는 커서의 위치가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줄에 6칸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내용을 먼저 입력해 주셔야 되죠.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자, 출력 형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 계시고 나중에 확인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을 잠깐 멈추셔서 캡션을 제외한 여기 표 안에 내용들을 써주세요. 표 안에 내용들을 써주시고 여기 합계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지우고 이런 상태로 입력만 해주세요. 글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만 입력해 주시고 다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영상을 다시 트시면 돼요. 자, 저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맨 첫 번째 셀의 6번 문제는 품목이네요. 품목, 의류, 통신 띄고 서비스, 통신 띄고 기기, 교육 띄고 서비스. 2011년부터 합계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지 우리 차트 만들 때 데이터가 잘 들어가죠? 오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 출력 형태 보시면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간 게 보여요. 그죠? 천 단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천 단위 기호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죠. 자, 천 단위 기호의 요거를 여러분 키보드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점이 찍혀 있는 버튼이 있는가 하면 점 말고 이렇게 쉼표로 쓰여 있는 점 버튼이 키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표 안에서는 이 기호를 쓰지 않고 자, 표 안에 어떠한 아무 셀에나 체크를 해서 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면 위에 표 탭이 생기죠. 표를 선택하면 나오는 거죠. 이 활성화된 표 탭 안에서 여기 끝에 가보시면 천 단위 기호가 여기 있어요. 지금은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숫자 내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활성화 처리가 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보면요. 자리점 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점을 이용해서 천 단위 기호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입력하는 단계에서 천 단위 기호가 뭐 데이터상에 있다라고 하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저처럼 숫자만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천 단위 기호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이 다 되셨나요? 아마 실시간으로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은 출력 형태를 확인하시면서 지금 빠르게 작업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영상은 기다려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영상이 종료되고 제가 카톡을 통해 보내드리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56분인데요. 57분까지만 마저 쓰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다 입력 한번 해보세요. 벌써 57분이 됐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력 형태의 조건을 보시면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조건이죠. 표 전체에 대해서 도둠에 10포인트로 해달라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조건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블록 처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드래그하면 되죠. 품목 셀에서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면 클릭한 다음 손 떼지 않고 이동을 하면 블록 처리가 되죠. 블록 처리를 하셔서 자, 자주 쓰는 서식의 내용을 우리는 서식 도구 상자에다가 빼놓았어요. 그래서 글꼴을 여기에서 바꿔주고 글자 크기를 여기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서식 탭을 눌러도 그 안에 내용들이 이제 바뀌는데 자, 서식 탭 한번 눌러보면요.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서식 탭을 눌러서 여기에서 도둠의 10포인트를 하나 서식 탭을 누르지 않고 자주 쓰는 기능들을 빼놓았으니까 여기에서 글꼴과 글자 크기를 선택을 해주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글꼴은 도둠, 엔터, 10포인트 맞죠? 도둠에 10포인트가 적용된 화면이고요. 블록 처리를 해제하기 위해서 빈 공간에 여백을 클릭하시거나 여러분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ESC 키는 여기 있는 키보드의 키죠. ESC 키 누르면 블록 처리를 해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표, 도둠의 10포인트는 한 거예요. 이따가 캡션은 나중에 생기면 그때 다시 할 거고요. 캡션 만들면 다시 할 거고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정렬에 대한 문제인데 정렬을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달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자, 출력 형태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출력 형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문자 대용들이니까 셀 기준. 자, 이렇게 네모칸 한 칸 한 칸들을 다 셀이라고 했어요. 셀 기준 중앙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죠. 이 내용,
2011년이라는 내용도 셀 기준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주고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셀들은 보시면 셀 기준, 셀 한 칸 기준 오른쪽 정렬이 된 게 확인되네요. 왜냐하면 숫자에 관련된 셀들이 표시되는 곳이니까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오른쪽 정렬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도 품목에서부터 교육 서비스까지 블록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문자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가운데 정렬 클릭할게요. 가운데 정렬 클릭. 되셨죠? 가운데 정렬 클릭했어요. 가운데 정렬 클릭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가운데 정렬. 자, 다시 품목에서부터 합계까지 드래그 하셔서 여기도 문자에 해당되는 셀들이니까 가운데 정렬해주면 되겠죠? 품목에서부터 합계까지 선택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가운데 정렬 클릭. 자, 가운데 정렬 눌러주니까 가운데 정렬 다 된 게 보이죠? 셀 기준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말고 숫자에 관해서는 오른쪽 정렬을 해달라고 했죠? 숫자가 표시되는 셀들을 이렇게 다 선택해 주세요. 숫자가 나타나는 셀들 다 선택해 주시고 자, 오른쪽 정렬 버튼 눌러줍니다. 오른쪽 정렬 버튼 클릭. 되셨죠? 자, 셀 기준 숫자들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었고요. 자, 아까 알려드린 천 단위 기호 작업해 볼까요? 표 탭 눌러줍니다. 표 탭. 위에 표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끝에 부분에 천 단위 기호가 살아있을 거예요. 왜 살아있느냐? 내가 천 단위 기호를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블록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부분이 블록 천 단위 기호로 체크를 할 거구나. 그러면 이 기능을 살려야겠네 하고 살린 거예요. 아까는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었죠? 자, 기능이 살아났으니까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자리점 넣기 클릭해 주세요. 자리점 넣기 클릭. 저도 하러 갈게요.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자리점 넣기 클릭하겠습니다. 표 탭 누르고 천 단위 기호 넣어서 작은 목록 단추 자리점 넣기 클릭. 자리점 넣기 클릭. 그러면 천 단위 기호가 적용되는 게 확인이 되시죠? 합계 부분에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숫자가 천 단위 이상으로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이러한 천 단위 기호가 입력이 될 거예요. 우리가 따로 쓰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표 작성하기 위해서 문제 2번까지 했습니다. 아직 캡션은 끝난 게 아니니까 이건 기억해 주시고요. 자, 표의 내용을 한 번 더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캡션 달기를 진행할 거예요. 캡션 달기. 자, 한번 해볼게요. 출력 형태 우리 작업하던 파일로 돌아와서 블록 처리 해제하는 방법, 빈 여백 공간을 클릭한다. 또는 ESC 키를 누른다. 키보드에서 ESC 키 누른다. 아이고. 자, 이번에는 캡션 달기를 하겠습니다. 캡션 달기를 하시려면 자, 셀 중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세요. 표의 내용 중에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면 자, 뭐가 달라질까요? 자, 화면 잘 보세요. 빈 공간에 지금 표와 관련 없는 부분에 커서가 있을 때는 표 탭이 안 살아있죠. 그런데 표를 클릭해주면 표의 아무 부분이나 다 클릭을 하면 표 탭이 생성이 됩니다. 살아났어요. 자, 표 탭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죠? 표 탭에서 우리는
가장 앞에 있는 캡션 단추를 여기서 찾았었죠. 자, 캡션을 달 거예요. 캡션이라는 것은 우리 표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표 같이 쓰이는 건데 이거는 자,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엔터키 기호를 써서 표 밑에다가 이렇게 엔터키 기호를 쓰고 쓴 게 아니라 캡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름표를 달아준 겁니다. 표의 이름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작업하던 파일에서 표 안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표 안에 이렇게 커서가 있는 상태면 뭐가 생성된다? 표 탭이 생성된다. 자, 표 탭에서도 맨 앞에 부분에 캡션 버튼이 있습니다.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서 캡션의 위치를 생성시켜 주면 되는데 자, 우리 출력 형태를 다시 보시면요. 표 기준으로 캡션이 위쪽에 생성된 모습이에요. 그냥 위쪽입니다. 자, 여기 표의 작은 목록 단추, 캡션의 작은 목록 단추를 보시면 위쪽 외에도 뭐 왼쪽 위, 왼쪽 가운데, 왼쪽 위, 왼쪽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위로 캡션을 생성시킨 다음에 위로 캡션을 생성시킨 다음에 오른쪽 정렬을 한 거예요. 오른쪽 정렬. 그래서 캡션이 처음에는 여기에 양쪽 정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생성이 되지만 이 캡션 위치를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기 때문에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캡션 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캡션 달기 하기 위해서 표를 선택한다. 표를 선택 아무데나 셀 아무데나 이 네모칸 한 칸 한 칸이 셀이죠. 셀 아무데나 클릭하면 표 탭이 활성화가 되고 바로 앞에 맨 앞에 캡션 버튼이 생성이 있어요. 거기 안에 작은 목록 단추 누르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표 기준 위에다가 캡션을 생성한다. 그러면 표 위에다 생성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캡션이 만들어집니다. 이 위치에. 자, 캡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릭, 위 선택해서 클릭. 그렇죠? 표 1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표에 대한 이름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에 대한 따로 설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값 표 1이라고 자동 입력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표 1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캡션 이름이 따로 있죠? 자,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면 전자상거래 피해 주요 품목 바로 열고 닫고 띄어쓰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셔서 지금 캡션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텍스트만 쓰시면 되죠. 전자상거래 피해 주요 품목 단위 건 이거 다 입력하시고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저도. 자, 표 1의 내용을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해서 지워주세요. 표 1의 내용을 블록 처리를 이렇게 하셔서 여기 커서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블록 처리를 하셔서 지워주시고 여기에다 이제 캡션 내용을 글자만 먼저 씁니다. 전자상거래 피해 주요 품목 띄고 건 이렇게 내용만 먼저 이렇게 다 써주세요. 다 쓰셨죠? 자, 우리 출력 형태에서도 표 조건에 캡션 문제가 있었죠. 서식에 대해서 도둠의 10포인트로 해달라라고 했었어요. 자, 지금 캡션을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도둠의 10포인트 표 전체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자, 블록 처리를 먼저 다 해줍니다. 블록 처리를 다 해주시고 글꼴을 도둠 엔터 10포인트 엔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도둠의 10포인트 블록 처리된 부분에 글꼴이 수정되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 기본값 양쪽 정렬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양쪽 정렬 상태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캡션을 만들었을 때 양쪽 정렬이라서 이렇게 앞에 생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 정렬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오른쪽 정렬 버튼 누르러 갈게요. 오른쪽 정렬 버튼 클릭. 자, 그래서 여기까지 캡션의 위치가 그냥 출력 형태를 보시면 위라는 거, 위라고 해서 상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준 상태입니다. 오른쪽. 자, 지금은 왜 양쪽 정렬이냐? 지금 제 커서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양쪽 정렬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캡션을 선택해 보면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캡션 선택을 표 기준 위로 생성을 시켜서 오른쪽 정렬을 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와 동일한 위치에 캡션이 달아졌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